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와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시청자 평가원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위험이 과장되면 안 된다. 위험이 축소돼도 안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는 본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오늘 리뷰와이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의견 대립이 팽팽한 본 사안을 YTN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뜨거워진 주제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소식. YTN 보도부터 좀 차근차근 볼까요? 정치권에서는 이걸 뭐 어떻게 불러야 되냐 이거 가지고도 좀 논쟁이 있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언어적 프레임으로까지 이어진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염수냐, 처리수냐, 시찰이냐, 검증이냐에 이르기까지 이게 여당, 야당, 정부 간에 다른 목소리들이 파생되고 이것이 YTN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었습니다. 5월 12일 보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수 누가 맞습니까? 에서 앵커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벌어지는 뜨거운 공방만으로도 이 사안이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냐는 것일 텐데요 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상의 문제인식을 실제적인 심층, 탐사 보도를 통해 규명하는 무거운 사명이 YTN과 같은 언론사들에게 있는 것 같고 향후 추가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국민 건강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보도에 신중함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보도 어땠는지 실장님 첨언해 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민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전 문제가 좀 전문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이게 일본에서 발생해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좀 주목하고 싶은 분야는 이게 정쟁거리가 돼가지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게 좀 우려할 만한 측면이고요. 이게 또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여러 가지 외교 문제가 엮여 있어서 이것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이 문제를 봐야 되느냐 하는 것부터가 중요한데 언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제일 중앙에 놓고 이 문제를 판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정말 괴담 수준의 그 소문이나 주장도 난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의 방향으로 삼아서 그것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갖게 되고요. 사실 이게 뭐 여러 나라가 얽혀 있는 문제고 또 국민 건강까지 좀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더 팩트를 확인하고 좀 심층 취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6번째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이달 말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근거로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라는 어떤 상징성이나 보고서 자체의 무게 때문에 이제 보고서 내용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YTN도 이제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를 했습니다. IAEA 오염수 추가 핵종 없어 원안위 평가 보류 보도에서 6차 보고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초 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 분석은 2021년 일본과 합의한 범위 하에서 진행해온 알프스 처리수 취급 안전 관련 측면 검토 프로젝트의 일부이고요. 이 검토는 이제 오염수가 안전하게 바다로 방류될 수 있게 지원해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어떤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다소 오심스러운데요.
관련 보도를 보면 검증보다는 이제 대체로 보고서 내용을 단순 소개하는 데 좀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자체가 원전 확대를 지향하고 있고 또 국제원자력기구 예산 분담률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일본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력에 무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실제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자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이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고 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나 그 기구에서 낸 보고서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언론들도 이런 문제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가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게 본 사안은 향후 영향이 이게 문제 직접 당사자로 보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관련 태평양 인접국들 이게 크게 보면은 직간접적으로 전 세계가 본 문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사실은 직간접적인 당사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YTN에서 내부에서 외부로 보도의 시각을 전환하고 확대하는 형식의 심층 취재를 지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론이야말로 이들 여러 국가들의 입장과 기류들을 전하고 경청하면서 본 사안에 대한 정부 또 나아가 국민적 판단을 도와야 할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월 24일 12년 지났지만 원전과 사투, 미래 세대 걱정 YTN 보도는요. 인근 바닷가 마을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와 이제 여기서 인근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이죠. 거기 바닷가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그리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목소리들을 함께 전함으로써 일본 내 여론이 꽤 복잡하구나 하는 기류를 전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일본 방위상 면전에서 오염수 방류 비판한 피지 장관 보도는요. 이해관계가 또 우리만큼이나 또 밀접하다고 할 수 있죠. 태평양 도서국 중 하나인 피지의 장관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단신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들은 대한민국 내부에서의 논쟁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입장과 여론의 기류를 발빠르게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보도들입니다. 이처럼 내부에서 외부로 시각을 확대하는 YTN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를 마실 수 있다. 논란이 됐던 발언인데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했던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세계적 석학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좀 듣다 보니까 비과학적이거나 좀 문제가 되는 발언을 많이 해서 이게 석학이 좀 맞는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5월 16일자 YTN 보도 오염수 1리터 마셔도 돼. 영국 석학 알고 섭외했나 보도를 보면서 궁금증이 다소 풀렸습니다. 그 YTN 보도는 이제 그 웨이드 앨리슨 교수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전했는데요. 그의 저서를 소개하면서 그가 꾸준히 방사선과 원자력의 위험성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책임보다 쓰나미 책임에 대한 어떤 대응 실패가 더 이제 심각하다고 사고한다는 점, 그리고 지구 온난화 해법도 이제 핵발전소 찾고 있다는 철저한 원전주의자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의 발언 중에서 과학적으로 틀린 사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지 않은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모든 사안이 그렇지만 어떤 논란의 종착지는 국회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이거 가지고 한창 논쟁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쟁의 수단으로 좀 흐르는 건 안타깝게 보시죠, 그래도? 네, 좀 그런 의미에서 정치부 기사로 나왔던 이제 당정 수산물 방사능 측정 강화, 민주 1 대변인 노릇 그만 같은 기사는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남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후쿠시마 아파다에서 잡힌 이제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세가 넘는 세슘이 검출된 것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세슘이 한국 바다로 흘러올 가능성이 적다거나 우리 해역의 어떤 방사능 검사책을 확대하자는 여당 의원의 어떤 주장과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이제 어떤 지키자는 제안과 이제 잠정조치가 이루어져서 재판이 이루어지면 실효성인 어떤 그 억제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양쪽의
주장이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또 외교적으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검증은 없고 양쪽의 주장만을 전하면서 그냥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된다고 보인다라고 이제 기사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양당 입장에 근거한 어떤 정치적 입장의 다름의 문제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이슈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검증을 한 후 보도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이럴 때 언론이 기댈 수 있는 게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이 나온 대담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가 보도가 유용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도와 관련해 이제 과학적 사실이나 전문 용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청자들이 좀 쉽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원전 현장 점검 성과는 기사가 도움이 됐습니다. 시찰단에 대한 어떤 냉정하게 평가를 내리는 대목뿐만 아니라 그래픽 등으로 오염수 방류 절차 등을 보여줘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 정화와 관련해서 알프스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다액종 제거 설비라고도 이제 설명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액종이라는 말에서 또 한번 막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를 알기 쉽게 방사능 물질 정화 설비로 언급해 준 점도 좋았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의 출연으로 어려운 정보를 과학적 증거로 전하는 뉴스 구성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여러 전문가의 지혜가 필요한 주제라고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본 사안은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의 장이 언론을 통해 활발하게 마련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찬반 교수님을 한꺼번에 모시는 뭐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본 사안의 특성상 나열식 대담 보도보다는요, 토론식 대담 보도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앞선 보도를 포함한 YTN 대담 보도들이 주로 전문가 한 사람의 의견을 전하는 그런 나열식 대담 보도들이었는데요. 이들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생산적인 논의들을 주고받는다면은 그 토론의 장이 어떨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들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맞짱 토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한가 이 보도를 보면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한 보도 안에 편집하여 전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었습니다. 내용도 간결하고 시각적으로도 시청자의 주의 집중을 끌 수 있는 보도 방식이라는 점, 무엇보다 이게 양측의 견해를 한 보도 안에서 전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또 토론의 주체 중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주체 중 하나가 바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부 당국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월 1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준비 상황은 이 보도는요. 관련 핵심 당국자인 박문규 국무조정실장과의 대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앵커의 질문을 통해 시찰단의 구체적인 시찰 내용에 대해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하려고 많은 질문들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노력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전달되기는 했지만 이건 역시 아무래도 정부 당국의 일방적인 입장이 전달되는 쪽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자, 만약 입장이 갈리는 전문가 양측과 정부 당국자 간 3자 토론회장이 마련됐다면 어땠을까? 국민적 의문점을 해소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책에 대한 소통 그리고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거를 시청하는 국민들 역시 정부의 소통과 경청 노력에 신뢰를 보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실장님. 네. 의견 어떻습니까? 토론 방식이 굉장히 유효하고 또 시청자들이 그 의견 차이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자 토론, 양자 토론 다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이런 토론들이 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될 경우 이게 다시 그냥 의견의 어떤 수렴의 방향을 서로 찾아나가는 것보다는 대체로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냥 평행선으로 달리고 싸움으로 끝나서 저거 뭐지 하는 이상한 결론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요점은 이 토론을 굉장히 실효적으로 효과 있게 하려면 준비를 사실 많이 해야 되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양질의 토론자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적하셨듯이 저희는
대담식 출연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시청자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계속 하고 그것을 또 이제 시차 토론 방식으로 해서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한 다음에 또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을 또 인터뷰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역시 이 토론을 통해서도 아마도 또 답답함이 좀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저희로서는 최대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같이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저도 다양한 방식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방류 가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또 혹여 방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전후로 상당 기간 동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쟁의 결론이 무엇이든 그 영향에 대해 집요하게 취재하며 진실을 쫓는 것이야말로 과학적인 언론이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과제고 역할이지만 YTN이 기꺼이 맡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 이선민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대책을 130만 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를 수십 년간에 걸쳐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일은 초유의 일입니다. 일단 방류돼서 바다가 오염되고 나면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방류를 막기 늦었다는 비관의 목소리가 있지만 끝까지 과학적 검증과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